안녕하세요, 솔로이스포츠입니다. LCK 스프링의 개막일이 1월 12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2년에 시작한 LCK가 1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시즌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는 것은 물론 LCK 대부분의 팀의 체급이 대폭 올라가 월주 우승이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2022 LCK 스프링 관련 내용들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LCK 스프링 일정과 팀 로스터가 공개되었습니다. 팀 로스터는 양이 너무 많아 담지 못한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LCK 스프링이 1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영향으로 작년과는 다르게 10주 동안 진행되던 시즌이 총 9주에 걸쳐 진행되며 2라운드에도 주 4일에서 주 5일 경기로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에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1, 2군의 콜업 샌드다운 주기가 기존 2주에서 1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동적인 로스터 조율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롤드컵 선발전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1, 2시드는 조건이 그대로 유지가 되며 선발전 대진이 싱글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 형식으로 치러집니다. 1, 2시드 팀들을 제외한 8팀 중 가장 높은 포인트를 가진 4팀이 경기를 치르며 1, 2위 팀들 중 승자가 3시드를 가져가게 됩니다. 네 번째 시드는 조금 독특하게 바뀌었습니다. 1, 2위 중 패자팀과 3, 4위 중 승자팀과의 대진을 통해 이긴 팀이 시드권을 가져가게 되며 이로써 패자팀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승자팀에게는 무리한 대진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해당 사항은 LCK가 4장의 시드권을 가질 경우에만 적용되는 변화입니다. 이번 시즌은 유독 기대가 많이 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첫날부터 제우스의 기인고사, 오너 대 엘린, 구마유시 대 테디라는 화려한 대결이 예고되었으며 DRX 대 리브 샌드박스전도 흥미로운 대결 구도가 성사되었습니다. 20년의 성장기물 표식 대 21년의 루키 오브 더 이어 크로코, 한때 챌린저스 탑4에서 만나던 제카와 클로저, LCK 최고령 봇듀오 대 챌린저스에서 갓 올라온 봇듀오 등 첫날부터 꿀잼 매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주를 마무리하는 일요일에는 하나 대 브리온, 우승 후보 팀들인 담원 대 젠지까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번 로스터 일정은 랜덤 추천으로 뽑힌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첫 주만큼은 시청률을 위해 일정을 조작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진 구성이 완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LCK 스프링이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논란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경기 일정에 관련되어 라이엇 코리아가 조작한 게 아니냐는 논란인데요. 그 중심에는 T1이 있었습니다. T1은 스프링 개막일 두 번째 매치에 광동 프릭스와 경기가 예고되었는데 2020 스프링부터 이번 스프링까지 총 5시즌 동안 개막일에 경기를 배정받았습니다. 5시즌 연속으로 개막일에 경기를 배정받을 확률은 1.024%로 100개의 멀티버스 중 단 1개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런 확률에 더해 이번 스토브리그 여러 사건에 관해 아쉬운 대처를 보인 라이엇 코리아가 시청률을 위해 T1을 고정 배정시키고 랜덤 추첨이라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젠지의 이지훈 단장과 T1의 최고 경영자 조마씨 등 여러 관계자들이 루머를 부인했고 조마씨는 개막일에 경기를 하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단순 우연임이 밝혀졌습니다. 몇몇 여론은 LEC처럼 인기팀의 개막일 일정을 고정하면 어떠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LEC는 G2, 푸나틱, 매드라이온즈 같은 인기팀의 일정을 아예 고정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경기를 한 주에 처음과 마지막 날에 배치시켜 일정상 팀이 불이익을 받지도 않게 막아주곤 합니다. 이런 방식을 취하면 라이엇 코리아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지 않겠냐는 반응이지요. 여담으로 LCK 내에서는 1.024%보다 훨씬 극악한 확률의 사건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담원기아의 9세트 연속 바람용 당첨 사건으로 해당 확률은 0.001%보다도 작은 극악의 확률을 뚫어버렸죠. 심지어 당시 담원의 원딜 고스트 선수는 버그가 의심될 정도라고 말했으며 이걸 생각해보면 5시즌 연속 개막일은 생각보다 약과로 느껴지게 됩니다. 새로운 시즌이 열리고 대회에서 바뀐 협곡에도 미리 적응을 해야겠죠. 프리시즌이 되면서 다시 한번 협곡의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마법공학용과 화학공학용이 생겨났으며 그에 맞는 새로운 협곡도 등장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더 차면 마법공학용은 스킬 가속과 공격 속도 증가 효과를, 영혼 효과로는 둔화 효과가 달린 스태틱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진 피셜 마법공학용과 협곡은 추격과 마무리 능력을 더욱 강화시켜주며 이에 포킹 조합과의 포텐셜이 매우 높다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포텐셜만 높고 맵의 사용법이 되게 까다롭다는 의견도 있으며 뒤에 나올 화학공학용과 비교하면 애매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화학공학용은 현재 체력이 높은 적에게 추가 피해를 주는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영혼 효과로는 사이온의 패시브처럼 일정 시간 좀비가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자신의 스킬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협곡의 안개는 용스택과 동일한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위장 효과도 부여해줍니다. 개발진 피셜 화학공학용과 협곡은 난전과 역전이 빈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 화학공학용의 잠재력은 매우 강력하다 평가받고 있으며 추가된 오브젝트 현상금과 함께 역전이 자주 일어나게 해줄 수 있다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변경사항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11.23 패치에서 첫 바위기의 경험치가 80%나 줄어들어 초반 영향력이 매우 줄었으며 유저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 오브젝트 현상금이 도입됐죠.
오브젝트 현상금은 포탑 골드가 사라지는 14분부터 활성화가 될 수 있으며 명확한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험치, 포탑 수, 드래곤 수 등으로 검토된다 합니다. 이에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던 두 번째 전령의 가치가 대폭 올라갔으며 경기를 리드하는 팀에게는 작년보다 훨씬 꼼꼼한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현상금만 놓고 생각해보면 운영 능력이 다소 부실하다고 평가받는 리브 샌드박스와 하나생명 e스포츠 같은 팀에게는 고비가 몇 개 더 생긴 느낌입니다. 그리고 텔레포트 변경 사항이 있죠. 14분 전까지는 미니언과 와드텔이 막히도록 바뀌었으며 그 이후부터는 강화된 텔레포트로 바뀌어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탑과 미드의 초반 로밍이 크게 제한되어 리그 내 고착화된 전멸 텔 스펠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룬은 치명적 속도, 빈결 강화에 변경사항이 있었으며 과거 도벽과 비슷한 선제 공격이 새로 생겼습니다. 요약하면 텔레포트 제한, 선제 공격으로 라인전 비중이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바위계 패치로 풀캠 메타의 도래나 새로운 정글 동선을 기대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라인전이 끝나면 오브젝트 현상금이 활성화되어 역전이 쉬워졌고 이에 운영이 더욱 정교하게 요구되는 상황이죠. 어떤 방식으로 프로분들이 플레이할지는 일주일 뒤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다른 정규 시즌 외에도 아주 재밌는 볼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바로 항저우 아시안게임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대표 선발은 2월부터 시작해 5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케줄만 가볍게 보면 2월에 지역 예선 출전 선수단을 선발하고 3월에서 5월 동안 지역 예선이 진행되며 5월 31일에 최종 엔트리가 제출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LCK 스프링 일정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직 예선 진행 방식이나 선수단 선발 기준 등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아시아 e스포츠 연맹에서 명확한 기준을 발표하지 않아 아직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때처럼 한 팀에서 너무 많은 선수 차출은 국가대표 클럽이라 판단해 형평성에 어긋나 추가적인 기준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선발 내용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추가 소식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